2달간 잠 못 잤다.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 신종호 고법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고법 청사 옥상에서 추락을 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이게 이제 서울고법에 내란전담 재판부가 생기는 통에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고 있던 모든 사건이 이 신종호 재판장이 하고 있는 형사 15-2부로 그게 다 이관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1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을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고등법원 1심 형사 1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돼버리는 바람에 형사 1부에 있던 사건이 전부 다 형사 15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업무가 몇 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2달간 잠을 거의 못 잤다. 신종호 판사의 유족들이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제출을 받았는데 119 신고 녹취록. 이 녹취록 지금 들어봐도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 그러니까 5월 6일 밤 12시 13분 0시 13분쯤에 딸이 119로 신고를 합니다. 아빠가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요.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셔요. 현재 위치라도 알 수 있겠어요? 라고 119에 물어보는 겁니다. 119는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방서에서 묻습니다. 아니 혹시 자살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러자 딸이 처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신종호 고법 판사의 부인이 이제 그 전화를 넘겨받아서 말합니다. 남편이 지난주에 땡땡땡 항소심 재판장이어서 계속 1-2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일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땡땡땡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이어서 1-2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일을 했다. 오늘 또 어린이날도 밀린 일이 많아서 아침에 택시 타고 출근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신고하고 불과 1시간 만에 그 고법청사 5층 야외 테라스에 떨어져 있는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경찰 조사 이런 걸로 드러난 것은 어린이날 오후 5시 5분에 신종호 판사가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옥상 이제 뭐 여러 가지 CCTV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락을 했는데 발견된 건 이제 그로부터 6시간 이상 지나서 7시간 이상 지나서 발견이 된 게 아닌가. 아니면 옥상에서 좀 머물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유족들이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신종호 판사가 항상 하루에 2-3시간 단위로 꼭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꽤 자상한 그런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5시 이후로 뭐 카톡을 보내도 당신 여보 어디 계세요? 집에 와서 저녁 드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장도 없고 카톡을 왜 카톡 보내놓고 나면 상대편이 확인하면 일자 표시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 뒤로는
카드 사용 내역도 없더라. 그러니까 청사에서 잠깐 나와서 인근에서 뭐 가까운 데서 간단한 저녁 식사 요기를 했으면 그것도 역시 카드 결제를 했을 텐데 그런 기록도 없었다. 당직 직원들도 사무실을 수색을 했지만 고인을 찾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과로에 시달렸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형법 위반이고 뭐 이제 경제사범으로 또 처벌이 되고 이러고 있지만 어떤 카테고리로 보면 다 시국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시국 사건일수록 더 압박을 받고 그러는 것이다. 가혹한 이 형사재판 업무 환경 때문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내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 외부 시선에다가 압박에다가 법원 통계 월보를 한 신문이 분석을 했는데요.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2020년에는 1만 5,05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만 5,922건. 5년 사이에요. 무려 72%가 증가를 했답니다. 판사 숫자는 그대로. 형사 사건 숫자는 72%가 급증. 두 번째로, 그러면 한 사건을 처리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자꾸만 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176일이 그러니까 한 반년, 5, 6개월이면 하나가 처리가 됐는데 작년에는 206일, 그러니까 한 7달, 한 5달쯤 걸리는 것이 한 7달쯤으로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난도, 어려움의 정도가 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이제 분석을 다 해보면 판결문이 그 이전에는 평균 21쪽이면 됐던 것이 원래는 한 16쪽 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21쪽. 그래서 그것도 32%가 늘어났다. 지금은 뭐 사건 기록만 1만 쪽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 사건들이 그냥 흔하답니다. 대개 채광권이 300쪽이거든요. 그러면 책이 10권이면 3,000쪽. 그러면 1만 쪽이 되려면은 책이 30권. 책 30권 분량. 두툼한 책 30권 분량. 그래서 가령 이 사건이 이제 가령 대형 로펌에 배당이 되면 로펌에서는 젊은 변호사가 거기 20명쯤 달라붙는 그런 사건 기록을 이제 법원에서는 합의부일 경우에 판사 3명이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일하고 있는 판사들은 번아웃, 완전히 탈진되는 것, 그런 경험을 한 판사가 52%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감내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스트레스는 뭐냐면요. 재판 생중계에 있답니다. 재판 생중계. 그 3대 특검이 넘긴 뭐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뭐 해병대 사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들, 그리고 생중계되는 사건들. 제가 지난번에 그 한덕수 전 총리 그 항소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쭉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봤어요. 어휴, 판사한테 어마어마하게 욕설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이제 댓글을 다는 분들의 진영에 따라서 그 판사가 자기가 기대했던 쪽으로 판결을 해 가면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나 자기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기대했던 거가 좀 어긋나는 쪽으로 말이 연결이 되면은 막 그냥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판사도 인간입니다. 아마 그때 어마어마한 그런 욕설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했던 신종호 항소심 판사도 아마 그거 나중에 댓글을 아마 본인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가 230여 명이나 지원했답니다. 올해 퇴직한 검사는 69명, 그리고 특검에는 67명 검사가 파견돼 있고,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조작기소 특검까지 발족시킨다는데 그때 또 한 30명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검찰 업무도 역시 혼란을 넘어서 완전 마비 수준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직이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